이제 법령이 두 번째 법이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죠. 혹시 뭐 이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수산물 품질관리사 시험 준비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법령에도 법 두 개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네요.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사에 해당되는 법 세 개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법이 5개잖아요. 그 법 물론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수산물하고 농산물이 좀 이렇게 교차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공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품사 자격증 땄던 분들이 수산물 품질관리사 많이 따죠. 요즘에는 이제 그 뭡니까 창조혁신이라 해가지고 시너지 이렇게 뭐 농산물 도매시장에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은 공통적으로 수산물 시장과 농산물 시장이 공통으로 다 있잖아요. 특히 중앙도매시장은 법적으로 수산물 시장하고 첨가물 시장은 반드시 개설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서 같이 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품사 법이든 수품사 법이든 공통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목적편이죠.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험 한 서너 번 치면 한 번은 나오는 그런 시험인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목적은 그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 강론에 그런 게 있지만은 비축 사업도 있고 과잉 생산자 대응 방식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유통 명령, 협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국 유통 및 가격 안정이니까 가격 안정이란 말은 뭐예요? 가격이 폭등해도 안 되고 폭락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주 더 큰 그림의 목적이 하나 있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이 말을 붙였어야 되는가 싶어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국민 생활의 안정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그냥 소비자 보호와 생산자 소득 증대 이 표현밖에 없잖아요. 근데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다가 더 큰 목적인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한다라고 붙여놨어요. 핵심은 뭐예요?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거죠. 유통법, 농산물 유통법이라고 그래요. 유통법의 목적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 두 가지. 원활한 유통, 원활한 유통이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유통 물류 단계에서 시장 문제죠.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공판장 또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산지 유통인, 매매창가인, 경매사 이런 걸 다 공부하게 되는 거죠. 원활한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 여기서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 가격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경매를 얘기하는 거죠. 경매. 물론 경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가 매매라든가 수입 매매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매가 제일 많으니까요. 농산물의 정의를 뭐라 했어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산, 축산, 수산, 임산물 중에서 농수산물이니까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목과류, 버섯류, 한약증, 임산물 이것도 공부를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농산물로 분류되는 거 임산물 중에서 이건 농산물 아니고 임산물이죠. 밤, 잣, 대추, 호도, 원액 및 도토리 이것도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면 있잖아요. 버섯은 표고, 송이, 모기, 팽이. 정의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크게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죠.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고 민영이 있고 그 다음에 공판장이 있습니다.
수산물 그 도매시장에는 위판장이 또 있죠. 근데 농산물에는 위판장이라는 개념을 쓰질 않죠.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공판장.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킨다면 도매시장이라고 넣기는 그런데 산지유통센터가 있어요.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는 도매, 소매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물류 기능이 기본이니까. 여기는 데는 뭐 포장, 선별 이런 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산지유통센터에서는 포장, 선별, 가공, 세척 이런 것도 다 이루어져요. 좀 다르죠, 성격이. 그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여기서 제일 보니까 공판장의 개설자들은 공판장 설립은 조합이 제일 많이 개설을 해요. 조합이라든가 민간인도 개설을 하는데 조합이 제일 많이 하고, 민영은 막 민간인이 하는 거고, 중앙 도매시장은 지금 우리나라에 총 11개 있나요? 지방 도매시장이, 중앙 도매시장이 총 11개 있죠. 이 중앙 도매시장 갖고도 시험이 한 두세 번 나왔나요? 다음 중 중앙 도매시장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2번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번인데 그 뒤에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또 뻘쭘한 시험 문제예요, 사실은. 최근에 나왔던 그 시험 문제 기억으로는 전라도 광주에 가면은요, 풍암동에 도매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화동에 도매시장이 하나 있어요. 각화동에 있는 것은 광주 각화동 도매시장은 중앙 도매시장이에요. 설립이 광주 광역시장이 똑같이 설립이 했지만은 각화동 것은 중앙이고 풍암동 것은 지방이에요. 근데 규모는 현대식화돼 있고 규모가 더 큰 것은 지방 도매시장이 더 규모가 크거든요. 풍암동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시설도 현대화돼 있고. 그런데 그걸 시험을 냈더라고요. 풍암동 중앙도매시장 3개를 써놓고 나머지 하나는 풍암동을 써놨어요. 근데 광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각화동 것은 중앙이고 풍암동 것은 지방이고 이거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도매시장으로 알고 있죠. 여한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중앙도매시장 총 11개가 있죠. 지방도매시장은 지화 행정조직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C급입니다. C라고 하는 이름 이상의 이름이 있었을 때만 지방도매시장이 개설돼요. 소위 말해서 군 단위는 없다는 얘기죠. 군 단위 가면 공판장밖에 없어요. 물론 C에도 공판장은 있죠. 뭐 하위 공판장은 다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지방도매시장의 지화 행정구역은 C입니다. C. 그러면 중앙은 뭐 C 구별은 없는데 특광시에 개설이 돼 있죠. 중앙은. 그러면은 서울시에 2개, 가락동, 노량진, 부산시에 2개, 은공동, 국제, 대구에 하나밖에 없죠. 북부, 인천에 2개, 구월동, 삼산, 광주에 각화동 하나, 대전에 2개죠. 오정과 노은 2가지가 있죠. 울산에 하나. 그래서 총 11개가 있는데 요 명칭도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미친 척하고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대구에는 북부 하나, 대전에 2개, 서울에는 2개, 서울 모를 사람은 없으니까 서울은 2개. 부산에 은공동하고 국제시장이 있죠. 저는 국제시장 가본 적은 없는데 국제 수산물 도매시장이 국제시장 하면은 수산물 도매시장을 얘기한가요? 국제시장 하면 전통시장에게 포함해서 국제시장 아닌가요? 수산물 도매시장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제시장 따로,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따로 거예요. 제 개념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농산물 도매시장은 특광시에 개설이 되는데, 여기 보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도 나오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하나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하나인데, 지금 제주도에 그 중앙도매시장 없잖아요. 지방도매시장은 있어요. 그리고 세종자치시에도 중앙도매시장은 없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품목 있죠. 이 거래 품목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양곡부류, 그 다음에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있는데 축산, 수산부류야 우리가 뭐 버린다고, 해부류까지도 버린다 쳐도
양곡부류하고 청과부류는 눈여겨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부류별로 이런 시험 문제도 있어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품목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있어. 식품부류 이런 건 없어요. 뭐 양식부류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 양곡, 청과, 축산, 수산, 화해. 여기 나중에 이제 그 수수료 배울 때 이걸 외우게 되는데 양촌리 나중에 이걸 배우게 돼요. 양촌리, 청화칠, 약오리, 수육. 요거 수수료 때문에 위탁 수수료 때문에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양곡부류, 축산부류, 청과부류, 화해부류, 약용작물부류, 수산부류 이렇게 부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죠? 요거에 나중에 이게 뭐냐 1,000분의 20, 1,000분의 70, 1,000분의 50, 1,000분의 60이에요. 청과부류하고 화해부류가 위탁수수료가 제일 높죠. 나중에 위탁수수료 배울 때 이걸 배우거든요. 양촌리, 청화칠, 약오리, 수육 이렇게 해서 외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거래 품목입니다. 자, 거래 품목에서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양곡부류하고 청과부류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도매시장 가서 그 운영하는 도매시장 법인들이 주로 주식회사거든요. 뭐 법인이 됐든 뭐 주식회사도 한 명에서 상관없지만은 하여튼 주로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는데 가락동 도매시장이 됐든 뭐 노량진 수산 도매시장이 됐든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이렇게 간판들이 뭐 대단한 간판들이 아닌데 가로쓰기 주식회사 뭐 해가지고 뭐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중도매인이 법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거기에 운영권자로서 5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5년이지 10년이죠. 유효기간을 가지고 그 경매 시장을 총괄하는 운영자가 있어요. 가락동 도매시장 하면은 청과부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청과부리의 경매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각 경매장마다 도매시장 법인이 하나씩 정해져 있어요. 중앙도매시장에는 시장도매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장도매하고 도매시장 법인을 따로 구분해서 배울 텐데요. 운영권자가 도매시장 법인이에요. 그러면 그 도매시장 법인이 뭔가 봤더니만은 가로쓰기 주식회사 뭐뭐 돼가지고 두레청과 뭐 한라청과 이렇게 돼 있는 그것들이 그 뭐 한라청과가 돼 있다 그러면 청과부류를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양곡부류하고 청과부류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양곡인 것은 맞는데 여기 보면 특작류에 해당되는 참깨, 땅콩, 특작에 해당되는 참깨, 땅콩이 양곡부류에 들어와 있죠. 참깨, 땅콩, 양곡부류. 아직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청과부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체류는 당연히 청과부류가 되겠죠. 근데 목과류, 우리가 그 보름에 먹는 부럼 같은 게 목과류잖아요. 버섯, 서류, 감자, 고구마도 청과부류에 들어가고요. 인삼류 중 수삼도 청과부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름짜는 뭐 해바라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지작물 중에서 두류, 콩기름 짜잖아요. 두류 및 작곡 중에서 신선한 거. 작곡 중에서 좁쌀, 수수, 수수사, 옥수수 이런 게 있잖아요. 옥수수가 기본적으로는 작곡부류에 양곡부류에 소속돼 있지만은 옥수수가 신선한 채로 들어오게 되면은 청과부류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될지 몰라요. 다음 중 청과부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또는 작곡부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서 함정을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선한 옥수수. 그건 청과부류예요. 근데 유지작물요. 청과부류고. 작물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유지작물 중 두류 했는데도 그것은 청과부류예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기출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대구의 북부, 인천의 구월동이죠. 울산,
광주광역시 서부농산물 도매시장. 이 서부농산물 도매시장이 풍암동이에요. 풍암동. 이걸 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꼼꼼히 안 했던 사람들은 광주 살아도 몰라요. 광주 살아도. 그 서부에 있는 것이 중앙인지 지방인지 잘 모르죠. 지방도매시장은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중앙도매시장이 아닌 것. 외부 농산물 도매시장을 지방이라 하죠. 지방도매시장은 시 단위 위급에 있어요. 뭐 제천시, 충주시, 부평시, 뭐 구리시 이런 시 단위에 있는 것들은 다 지방도매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판장이죠. 여기서 공판장의 특이한 점 하나를 눈여겨보라 해서 정의편에서 공판장의 개설권자들은 주로 조합입니다. 그 외에 조합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조합 플러스 알파 개설권자 이 공판장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조합이니까 뭐예요? 지역 농업협동조합, 지축,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품업조, 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 산림조합, 뭐 기타 중앙에도 되고요. 조합에서 제일 많이 개설하는 게 공판장이죠. 무슨 조합 공판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합이 주로 하는데 이 알파는 뭐냐? 일반 생산자 단체도 공판장 개설이 가능해요. 규모가 큰 영농조합, 조합은 아닌데 단위농협 조합은 아닌데 생산자 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 영농회사법인이라든가 영농조합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생산 관련 정책에서 보면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나오는 공판장이 있는데 농업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나로마트의 개념이 법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단위농협조합에서 마트를 개설을 하고 전체적인 유통체계는 전국화돼 있죠. 그래서 물류는 물류 공동화는 돼 있는데 사업에 대한 독점권이나 수익권은 단위조합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로마트 특징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합 성격은 자회사라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농업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회사도 공판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공익법은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알파에 법인도 있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농협자회사가 있고 농협 중앙의 자회사죠. 중앙의 자회사도 있고 공익법인도 있는데 공익법인이 뭐가 있죠? 공익법인에는 대표적인 게 농산식품유통공사가 있어요. 공사. 이런 데에서 공판장 만드는데 유통공사에서 만든 공사가 공판장 어디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농산물 공판장은 해당 시도지사, 여기서 도지사라고 한 것은 특별자치도지사를 얘기한가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돼 있죠.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또 하게 될 거예요. 강론에서 공판장 얘기를 또 한 번 하게 될 텐데 이때 공판장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승인사항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살짝 집어넣었다가 버리세요. 나중에 또 공부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민영농산물 도매시장인데요. 우리나라에 2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1개밖에 못 찾았어요. 논산에 민영농산물 도매시장이 하나 있답니다. 논산에. 그거는 민간인이 개설을 했어요. 민간인이. 그 민간인이 내 하고 싶다 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닐 거고 해당 논산은 충청남도죠. 충남 논산이죠. 충남 논산인데 그 논산은 충남도지사에 허가를 받아서 민영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된 거예요.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민영농산물 도매시장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고 강론에서 또 나오니까 정의편에서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시장을 운영하는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가 도매시장 출하하게 되면은 상장을 하잖아요. 경매를 하죠.
경매상장 하는데 그 경매상장을 주관하는 주관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도매시장 법인이에요. 근데 이 도매시장 법인들은 개설자로부터 개설자가 예를 들어서 중앙도매시장이다 그러면은 특광시장이 되겠죠. 개설자부터 지정을 받고 원칙은 위탁상장 그리고 위탁도매를 해요. 그냥 출하자가 물건을 맡기면 경매에 올렸다가 낙찰이 되면 그 돈 결제해 주는 게 이게 전부예요. 위탁도매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매수도매를 합니다. 물량이 부족하다든가 중도면이 좀 없다든가 정부의 지시가 있다든가 그러면 사기도 해요. 항상 다 경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